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식을 가르쳐줬고 지금도 가르쳐드리고 있는 대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김문선 씨를 모셨고요. 그때 상황 자체를 말씀드리면은 2020년 코로나 때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 망했다고 거의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주식 고난 극복기를 오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선 씨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이디님 첫 번째 제자이자 제이디님한테 지금도 주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김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그때 이 코로나 때 시장이 엄청 빠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야? 웬일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그날 밤에 저를 봐야겠다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식이 지금 심각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남편도 저 같이 친한 사이여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맥주를 아마 한 20캔 정도 까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네, 계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네, 이제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할 때는 남들처럼 되게 작게 시작했어요. 500만 원. 잘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됐다가 1000만 원이 됐다가 5천만 원이 됐다가 이제 억대로 가게 된 제 계좌였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78%라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작게 찍은 거고요. 원래 최악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80% 계좌가 난 날 이제 제이디님한테 울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이 났던 게 이게 뭐 계좌가 앵간한 상태로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사실 그 정도면은 그런 하락세가 하루 이틀만 더 지속되면은 완전히 반대 매매로 계좌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뭐 주식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조언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신용을 가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다 정리를 하는 거를 권유를 했고 일단은 계좌가 빵이 되지 않는 거 그 상태를 일단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요 얘기까지 하고 한 맥주를 퍼부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신용 부분을 좀 그 다음날부터 빨리빨리 팔았어요. 이제 반대 매매가 걸리는 거가 무서워서 7,000원에도 팔고 5,000원대 후반에도 팔고 그렇게 돼서 계좌가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급락기고요. 근데 지금 2022년이 됐는데도 사실 그때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 종목을 샀던 건 아니고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남편이 얘기해준 삼성전기를 사서 이익이 나고 있었어요. 다른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누가 좋다라고 하면 따라 사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남의 말을 듣고 샀던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분산투자 이런 개념도 없었지만 여러 개를 사다가 이 종목을 추천해준 사람이 이 종목이 정말 찐이다. 이러면서 제가 한 8,000원, 9,000원부터 이 종목을 사기 시작했는데 야, 이 종목은 그냥 2만 원 확실히 가라고 해서 그러면 2만 원을 가면 100%를 먹겠구나. 나도 이제 인생 한번 펴보자라고 사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종목을 되게 열심히 샀어요. 차트라는 거를 보지를 않았어요. 핸드폰으로만 주식을 샀고 HTS 당연히 쓸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주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MTS 핸드폰으로 호가만 보고 그러면서 이거 호가 낮춰서 사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야. 그래도 뭐 그 당시에 뭐 아마 50원인가 100원 단위로 올라왔는데 에이 뭐 100원쯤이야 이러면서 어차피 2만 원 갈 건데. 어차피 2만 원 갈 건데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또 제가 뭐 버는 돈도 있었고 남편 월급도 있으니까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매일매일 같이 그냥 따라서 산 거죠. 참고로 유명한 여의도의 과외 선생님으로서는 꽤 이름을 날리시는 분이라 네, 제가 과외에서 진짜 안 먹고 안 쓴 돈으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목돈이 생길 때마다 샀고 분산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이제 이 종목이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잘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되겠다. 이 속도로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고 해서 신용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냥 되는 만큼 다 썼어요. 신용을. 그 시기에는 대부분 반대 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네, 반대 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딱 이분이 그런 네, 금리가 높다라는 것도 사실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유 더블 가는데 금리 뭐 7%, 뭐 8%, 뭐 10%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샀죠. 열심히 신용 최대로 해갖고 사고 나중에는 주가가 내릴 때 막 패닉 세일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에 거 다 해도 돼요. 사실 주린이가 남의 말 듣고 사도 되고 차트 안 봐도 되고 한 종목의 레버리지 이빠이 사도 손절 라인만 탁 칼같이 지켰으면 저처럼 계좌가 앵꼬가 안 나는데 플러스에서 0% 정도로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할 때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심리가 되냐면 제가 뭐 8,000원, 9,000원에서 사다가 얘가 13,000원이 됐으면 얘가 한 12,000원, 11,000원, 10,000원 이렇게 갈 때 아 이거 하락세로 전환을 했으니까 내가 빨리 팔아서 번 돈을 챙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13,000원이 제 본전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은 13,000원이고 지금 원래 이 그렇습니다. 원래 본전이에요. 원래 제 인생 주식회사들은. 최고 자산이 본전이죠 항상. 그리고 코로나는 잠깐 지나가는 역병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리가 없다. 또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야 이거 2만 원 갈 건데 지금 버텨야지. 그러면서 나 같으면 더 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있는 돈 없는 돈 더 끌어다가 살 수도 있고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문선 씨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제가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딱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저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를 10년이나 했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20번이나 했고 남들이 보면 그런데 저 스스로는 독립해서 2년 전에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시장은 멀쩡했어요 그때는. 근데 똑같은 경험이 있었고 저는 심지어 플러스 80%까지 났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45%까지 가면서 저도 반대 매매 담보 부족이라는 문자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랬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2년 전에 딱 나구나. 사실 시기도 비슷해. 봄쯤 해가지고 그 공포의 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다시 저희가 연락을 거의 이제 뭐 매일 하는 사이죠. 연락을 매일 하면서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죠? 사실 계좌가 이렇게 정말 박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계좌를 버리고 남은 원금이라도 지키자 이러면서 떠나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문제점을 이제 받아들이고 분석을 받고 이거를 극복을 해보자. 5년 동안 걸려서 극복을 해도 극복을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고 도망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JD님을 찾아갔습니다. JD님 이제 오피스에 찾아가서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 말만 듣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하죠. HTS, 컴퓨터로 HTS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JD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전까지 저는 섹터별로 관심 종목을 나눠야 된다는 것도 몰랐는데 차트에서 이평선 설정하는 법, MACD 오실레이터 설정하는 법, RSI 지표 설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배워갖고 JD님한테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계좌를 보면 여기는 지금 좀 올라온 상태였지만 처음에 제가 기억을 해요. 3,7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울 것 같아요. 네, 3,700만 원 중에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못 팔았던 화승인더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니까 JD님이 2천만 원 가지고 한 종목에 다시 몰빵하면 큰일 난다 해서 한 5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JD님이 처음엔 사실은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를 뭐 호가를 어떻게 낮춰서 사놓고 미리 걸어놓고 이게 몇 %가 되면 팔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줬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네. 과외였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뭐 가끔 먹을 것도 보내주고 아니 그거 이거 거의 많이 갚고 있어요. 거의 뭐 저도 사실 돈 내고 배울 수 없는 그쵸.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JD님이 HTS를 어떻게 설정하고 진짜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HTS 설정법 같은 거를 조만간 좀 찍어서 짧게 뭐 한 10분 내외로. 왜냐면 이게 개개인별로 그게 너무 다르니까 다 다르죠. 보는 네.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게 너무 다른데 저는 제 것만 하니까 형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랑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특별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적절한 자리에서 사서 너무 욕심 안 부리고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빠지면 사고 이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뭐 그냥 절제를 좀 잘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엄청난 테크닉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건 저도 이제 JD님의 어쨌든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제자격이거든요. 저도 사실. 제자는 아니고 네. 저보다 주식 거의- 먼저 하신 아니, 분인데
근데 하여튼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런 테크니컬한 거 빼고 심리를 좀 다스리는 거? 마인드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 뭐든지 단순, 심플, 네. 의사결정은 쉽게 예. 이게 모토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면 자료도 엄청 많이 보려고 하지 않고 네. 최대한 간단하고 좀 네. 의미 있는 것만 보려고 하고 네. 의사결정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종목 안 사면 날아갈 것 같은데 날아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오르는데 따라갔다가 물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실 물리는 위험도 있지만 놓치는 위험도 크거든요. 그렇죠. 내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내가 이거 안 사서 안 샀는데 내일 10%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렇죠. 그럼 일단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사는데 응. 저도 사는데 사는데. 어떻게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예를 들어 뭐 한 5억을 사고 싶어. 네. 그러면 오르는 첫날 일단 한 10% 정도만 사는 거야. 10%? 1, 20%. 뭐 그때그때 다르죠. 뭐 그날 이제 좀 대략적으로. 기분 좋고 딴 종목 엄청 좋아서 계좌 좋으면 네. 뭐 반도 사고 막 이러는데 네. 뭐 저는 그런 자제력이 아. 좀 강한 편이고 네네. 사실은 반대도 중요한데 네. 막 오르면 아까 문서님처럼 2만 원 금방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보면 막, 네. 막 내가 팔면은 막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특히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막 안 줘. 그렇죠. 막 줬다 뺏었다 엄청 하잖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내가 팔고 내일 날아갈 것 같지만 네. 막 오를 때 안 팔면 내일 또 10% 빠질 것 같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거기서 또 한 20, 30% 줄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사결정을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냥 이런 단순한 것만 잘해도 손절은 그냥 손절 원칙대로 하면 되고 이것만 잘해도 이렇게는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이건 히탄미도 다 공감하실 게 사실 저희는 뭐 한 종목에서 수백 천만 원 손절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보면.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엄청 힘들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뭐 문서님처럼 저도 그 전에 경험을 봤을 때 그걸 그때 안 했을 때 이게 정말 몇 천만 원으로 안 끝난다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경험 다 있죠. 그래서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가 아이고. 이럴 때도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어떤 극복 방법은 또 뭐가 있었죠 저희가? 손절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저는 우선 10% 벌면은 우선 반을 팔았어요. 정말 그게 처음에 JD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는데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올려봐라 라고 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리게 됐는데 저야말로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만큼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주변에 아줌마들이 되게 많아요. 아줌마들이 되게 많고 그 아줌마들이 요즘에 다 힘들어요. 그런 아줌마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야 너는 네 친구가 일일이 붙어서 가르쳐줬으니까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줘도 사실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하게 됐는데 아주머니들 사실 문선 씨 통해서 저한테 이런 종목이 이렇다 지금 했을 때 제 나름의 어떤 솔루션을 드렸는데 실행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네 맞아요. 누가 이거를 액션을 하냐의 차이거든요 보면은. JD님이 저한테 시켰던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 저처럼 완전히 박살나서 한강 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사람들이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했던 게 HTS 재설정법을 이제 제가 다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해본 게 요즘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막 여러 차트 쓰시는 분들 여러 방법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HTS에서 그거 본 거 다 해봐요. 일목균형표 차트도 다 눌러봤고 무슨 지표도 다 눌러보고 조건 검색식도 남들이 얘기하면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은 처음에는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지금 이 차트는 안 쓰지만 사람들은 이런 차트로 이런 뷰로 보는구나를 되게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예전에 느낀 건데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이 열정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열정이 없으면은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보면 놀라운 게 저한테 주식 좀 가르쳐줘, 돈 벌게, 같이 좀 벌게 해줘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지만 다 떠먹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저도 이게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난 이걸 사고 이건 판다 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같이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수십 명이 있었지만 이거를 따라서 열심히 한 사람은 문선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사점은 본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야 되고 그 열정을 좀 쏟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게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